자,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다루기에 앞서서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이 절에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일단 일반각을 정의하기에 앞서서 각이라는 것을 먼저 엄밀하게 정의를 하고 지나갈게요. 자, 첫 번째 정의에 보면 각의 크기와 부호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각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부호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평면 위에 이렇게 지금 1.5가 있고요. 그리고 x라는 점과 p라는 점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 OP라고 하는 지금 그 직선이 하나가 있고 OX라는 직선이 있는데, 고정된 직선을 OX라고 보면 되고 OP는 움직이는 직선이라고 볼게요. 당연히 O라는 원점도 지금 기준점으로서 고정이 되어 있는데 P라는 점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P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 OP라는 직선을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 P라고 하는 점이 이 위치에 있다면 OP는 이렇게 정의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듯이 OX라고 하는 이 직선은 고정되어 있는 기준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각을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P라고 하는 이 점은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OP라고 하는 직선이 P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OP라고 하는 직선은 회전하는 직선이라고 해서 동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까지의 각의 크기를 우리가 정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각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가? 자, 여기서도 보면은 만약에 P라는 점이 여기 위치에 있다. 이 위치에 있다라고 했을 때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을 우리가 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각을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즉 식의 반대 방향, 반식의 방향으로 시초선으로부터 동경까지의 거리를 양의 방향으로의 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이 OP까지 다다르는 그 방법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각을 우리가 음의 방향으로 각을 이제 표현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각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음의 방향으로 각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호를 양의 부호는 플러스 음의 방향이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타낸다. 그래서 각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초선하고 동경이라는 단어 정의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기본으로 해서 다음에 이제 다른 정의를 또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제 1번에 볼게요. 시초선이 OX일 때, 그러니까 시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시초선이 OX라고 한다면 크기가 45도, 120도, 마이너스 60도인 각을 나타내는 동경 OP의 위치를 나타내어라. 동경은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각의 크기가 45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이 직각인 경우는 90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45도는 그것의 절반이니까 양의 방향으로 나타내었을 때 45도가 되도록 하는 요 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동경 OP의 위치가 양의 방향으로 45도만큼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20도. 시초선 OX를 기준으로 해서 120도라고 하면, 그쵸,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90도에서 30도만큼 더 이동한 위치이니까 양의 방향으로 표현하면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60도인 각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자, 여기가 원점 5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60도면 음의 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60도만큼을 이동시키면 시초선의 위치를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60도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60도라는 각을 우리가 양의 각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지금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 OP의 위치가 확인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양의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면 얼마죠? 우리가 한 바퀴를 다 돌면은 360도인데 마이너스 60도만큼 빠지는 거니까 지금 회전한 양의 각의 방향은 300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각이더라도 이렇게 양의 각으로 음의 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OP라고 하는 동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어진 동경은 OP 하나 있는데 그것을 양의 각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음의 각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다. 이게 이제 각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각에 대해서 정의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주어진 OP라고 하는 그 동경에 대해서 그 각을 양의 각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음의 각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제 2번을 볼게요. 자, 지금 시초선이 OX와 양의 방향으로 30도의 위치에 있는 동경 OP라고 했으니까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해서 OP라고 하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정의를 하지는 않았는데 30도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다 회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30도를 더 이동해서 이 OP의 위치에 다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고 나서 그 다음에 30도만큼 움직였을 때도 여전히 이 OP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90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0도는 다시 얘기하면 390도하고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360도가 한 바퀴이기 때문에. 그래서 30도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또한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지금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OP라고 하는 거는 30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 30도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나서 30도까지 이렇게 위치해서 OP의 위치까지 다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60도 지금 2번 돌았고, 거기에다가 30도를 더해주니까 720도에다 30도를 더해서 750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앞에서 390도도 가능한데 750도도 여전히 30도의 위치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면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3바퀴를 돌리고 30도를 더해도 되는 거고, 그죠? 360도에다가 뭐 5바퀴를 돌린 다음에 30도를 더해도 여전히 그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일 거고, 이렇게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0도는 정해져 있지만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다시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OP라고 하는 건 30도로 주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음의 방향으로 한번 각을 돌려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거꾸로, 자, 이렇게 우리가 각을 측정을 한다면 이것은 몇 도가 되나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다 돌리면 마이너스 360도인데
거기에서 30도만큼 빼줘야 되니까 이만큼은 마이너스 330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30도, 마이너스 330도라는 거는 360도를 우리가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린 다음에, 즉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30도만큼 더해주면 여전히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OP의 위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60도에 30도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경의 위치는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죠. 동경의 위치는 그냥 주어지는 값이니까 단 하나예요. 그렇지만 각의 크기는 여러 표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지금 예제를 든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해서 나열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화해서 하나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 30도에 해당이 되는 이 30도에 해당이 되는 요 각을 우리가 각 XOP라고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각을 표현할 때는 요 세 점을 기준으로 해서 XOP 또는 뭐 POX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앞에 있는 요 기호는 각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 XOP가 360도에다가 지금 규칙을 보면 첫 번째 우리 예에서는 30도를 더해줬고, 그렇죠? 30도를 더해줬고, 두 번째 예에서도 30도가 더해졌고, 마지막 예도 30도가 더해졌는데 그 앞에 곱해진 것들을 보면 360도에서 1을 곱했고, 그 다음은 360도에 2를 곱했고, 그 다음은 360에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곱해졌냐면 정수가 곱해진 거죠. 1이 곱해지고 2가 곱해지고 마이너스 1이 곱해지고,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어떤 n이라고 하는 정수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n을 우리가 정수의 집합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집합기호로 표현하면은 z를 우리가 보통 수학책에서는 정수의 집합을 G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G라고 해서 집합이기 때문에 두꺼운 글씨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서, 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n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 넣어줬으니까 n이 정수의 하나의 원소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했냐면 다 더해진 형태가 30도만큼 다 더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0도를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각을 일반화해서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정의를 같이 볼게요. 일반각이라고 하면 이제 그 지금 주어진 시초선 OX가 있었고 동경 OP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 사이의 각도를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알파를 나타내는 방법은 360도에다가 정수를 곱해서 알파만큼 더한 것 역시 이런 표현 방법으로 쓸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n이라고 하는 값은 정수의 멤버이다. 그래서 정수라고 하면 양의 정수도 가능하고 음의 정수도 가능하고 0도 가능할까요? 만약에 n이 0이 된다면 각은 알파만 남게 되니까 알파 역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각이었죠. 그러니까 n은 모든 정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정수에 대해서 이런 표현법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 이때 이 알파라고 하는 거에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알파가 지금 여기 우리 예제에서는 예각이었죠. 30도니까 예각이고 90도보다 큰 각을 우리가 둔각이라고 하죠. 90도보다 작은 각은 예각이라고 하고, 그러면 알파는 지금 30도라고 했을 때 예각이었으니까 예각인 상태인데 만약에 요 알파가
90도를 넘어가는 어떤 둔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둔각을 써주면 되겠죠.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근데 만약에 요 알파가 360도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사실 360도 곱하기 정수니까 360도는 어차피 한 바퀴잖아요.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그 원래 원점에 있을 거고 음의 방향으로 돌더라도 원래 원점의 위치에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알파에 360이 들어가거나 360의 n배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에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즉 360도 곱하기 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가 360이라고 하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가 360도가 돼버리면 그냥 그 위치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죠. 한 바퀴를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알파는 우리가 360도보다는 작은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0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0이 돼도 사실 상관은 없죠. 왜냐하면 0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0이면은 그냥 360도 곱하기 n으로 이 알파를 표현해주면 된다. 그래서 0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는데 360도보다는 작은 각으로 알파를 정의를 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 예제 3번에서 자, 시초선이 OX와 음의 방향으로 60도에 위치해 있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은 뭐냐라고 했는데 자, OX라고 하는 이렇게 시초선이 있고요. 그리고 OP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음의 방향으로 60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60도만큼 이동했다라고 보고 지금 각을 표현하면 XOP라고 쓰면 되겠죠. 각 XOP. 그렇죠? 자, 그러면 XOP는 360도 곱하기 얼마가 될까요? 즉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60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바퀴를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한 바퀴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보고 거기에다가 얼만큼을 더해주면 될까요? 자, 일반각의 표현 방법은 이 앞쪽에는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또는 n 바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또는 음의 방향으로도 쭉 몇 바퀴가 돌아가느냐를 표현하는 거고 나머지는 양의 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왜냐면 0도부터 해가지고 360도 사이에 있는 각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자 얼만큼 가야지 마이너스 60이 나오죠? 300도를 더해줘야지 마이너스 30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n에 해당하는 거는 마이너스 1, 알파에 해당하는 건 300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각을 우리는 이렇게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의 형태로 표현하고 알파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 작은 걸로 정의를 하겠다. 자, 이게 이제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분면의 각을 한번 볼 텐데 자, 사분면의 각에서 지금 보면은 또 다른 각의 표현 방법이에요. 좌표 평면 위에 원점 O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을 때 동경 OP가 제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또는 제4사분면에 있으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각각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하고 2사분면의 각,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각을 이제 나타내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X축, Y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좌표 평면상에서 OX라고 하는 요 축을 시초선으로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각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OX를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그만큼 이제 각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자, OX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830도라는 각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830도라고 하는 건 36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바퀴가 우선 돌아가야 할까요? 두 바퀴가 돌아가면은 720도만큼 회전이 된 거고, 즉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하나, 그럼 360도. 두 바퀴 돌면은 720도. 그럼 830도가 되려면 720도에다가 110도만큼 더해져야지 내가 원하는 830도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110도만큼 이렇게 더 이동을 해주면 그 위치가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110도면은 90도에서 20도만큼 더해진 거니까 이 2사분면의 위치가 되겠죠. 우리가 좌표평면을 나눌 때 기준이 이제 X랑 Y가 둘 다 양수인 범위는 1사분면이라고 부르고 그 위 옆에 있는 그 위치를 제2사분면이라고 하고 그리고 X는 음수인데 Y도 음수인 영역을 3사분면 그리고 X는 양수인데 Y가 음수인 영역을 4사분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사분면을 우리가 2차 평면에서 네 가지로 나눠서 표현하는데 각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몇 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0도인 경우에는 이 2사분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2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표현한다 라는 하나의 표현법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만약에 90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90도라는 거는 이 OX를 시초선으로 해서 이렇게 90도만큼 위치한 이만큼이 이제 OP가 되는 거죠. OP라고 하면 동경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1사분면, 2사분면 사이에 있으니까 이 각은 어디에 있다고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의문이 생길 텐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으면 1사분면,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으면 2사분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이 되는 이 사분면의 기준의 각은 첫 번째가 이렇게 90도만큼 그 다음에 Y축에서 반대로 넘어가면 이제 90도만큼 더해지니까 180도가 되겠죠. 이만큼이 180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90도만큼 더해지면 270도 거기서 또 더해지면 360도에서 다시 제자리로 위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표현법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 각에 익숙해지고 나서 호도법이라는 걸 얘기할 텐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얘기했던 각에 대해서 몇 도다 이렇게 도라고 하는 그 용어를 써서 각을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삼각함수나 여러 가지 수학을 다루게 되면서 각을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하는데 호도법은 우리가 그 파이라고 하는 그 무한소수죠. 그러니까 파이라고 하는 무한 무리수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각을 얘기를 해주겠다. 사실은 각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또 다른 호도법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자,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런 원이 있고 원의 중심은 O라고 해보자. 자, 원점 O가 있고요. 그리고 O에서 A까지 이렇게 OA라고 하는 선분을 만들어서
이것이 원의 반지름인 r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원의 일부분을 따라가면서 A에서부터 정확하게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위치를 B라고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채꼴을 하나 만들어주면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례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원의 전체 둘레는 우리가 2πr이라는 걸 알고 있죠. 원주예요. 그러니까 원의 둘레의 길이. 그리고 지금 이 부채꼴의 이 호의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했으니까 2πr이라고 하는 원의 전체 대 r이라고 했을 때 전체 우리가 회전을 하면은 각으로 봤을 때는 360도가 되니까 2πr 대 r은 360도 대 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호의 중심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 r에 대응하는 각은 알파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비례식을 세우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례식을 통해서 알파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을 계산을 해주면 2πr 곱하기 알파도는 360도 곱하기 알파가 r이 될 거고 r은 약분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알파도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알파도는 2파이분의 360도가 될 것이고 2로 나눠주면 파이분의 180도가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이 각이 뭐였냐면 부채꼴에서의 각의 크기에 해당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파이분의 180도라고 하는 값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r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알파에는 r이라고 하는 요소가 전혀 안 보이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알파도라고 하는 이 호의 중심각 알파도는 r이라고 하는 반지름의 길이하고는 무관한 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r에 관계없이 파이분의 180도로 항상 일정한 값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을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의 설명을 말로 계속 할 수가 없으니 이런 상황을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라디안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호도법,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즉, 이제 각의 파이라고 하는 요 단위가 들어가면 라디안으로 표현한 것 또는 호도법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호도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위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그리고 길이가 같은 호, 그러니까 호의 길이도 r이 되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r인 이렇게 일치하는 중심각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 1라디안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하자. 그리고 이것을 단위로 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1라디안은 우리가 이제 파이분의 180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역으로 해서 자, 이 식을 한번 나눠보세요. 자, 이 식에서 양변을 180도로 나눠볼까요? 180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은 뭘 얘기하냐면 180도는 파이 라디안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라디안은 보통 생략을 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파이가 180도를 의미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일반각을 표현할 때 몇 도다 몇 도다 했던 것처럼 180도를 다시 표현을 해보면 파이라고 호도법으로 고쳐서 얘기할 수가 있겠다. 같은 얘기인데 방법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호도법이라고 부르면 180도는 파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각도를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예제 4번에 보면 60분법의 각은 호도법의 각은 60분법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는데 60분법은 말 그대로 이렇게 각도를 몇 도다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호도법은 이렇게 파이가 들어간 형태로 나타낸 각의 표현법을 의미를 하겠죠. 자, 그럼 A번부터 볼게요. 자, 12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120도를 호도법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앞에서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120도가 되려면 양변에다가 120도만큼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20만큼을 양변에다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180하고 120하고 약분이 되면서 얼마가 남나요? 6으로 나누면은 그죠? 3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120도는 3분의 2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번에서 4분의 3파이를 이제 60분법 몇 도로 표현을 한다면 파이는 180도로 일치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4하고 180도 3 곱해서 나눠주면 되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135도인가요? 자, 이렇게 각을 두 가지 표현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각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선 60분법으로 0도일 때는 호도법에서는 얼마일까요? 0도라고 하는 거는 그 시초선 상에 있는 거니까 호도법이든 60분법이든 그냥 0이겠죠. 그리고 60분법으로 30도면은 호도법으로는 얼마가 될까요? 아까 우리 기준으로 잡았던 게 60분법으로 180도는 파이하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러면 이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30도는 그것의 6분의 1배니까 파이에 대해서도 6분의 1배가 되니까 6분의 파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45도는 이렇게 몇 개만 한번 볼게요. 45도는 180도에 비해서는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파이에 대해서도 4분의 1배, 그래서 4분의 파이라고 보면 되고 60도는 180도랑 생각했을 때 3분의 1배니까 파이에 대해서도 3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90도는 어떻게 될까요? 180도의 딱 절반이니까 파이의 절반인 2분의 파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120도는 어떻게 될까요? 120도면은 180하고 비교했을 때 생각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80분의 120에 해당하는 비율이 곱해지겠죠. 파이에. 그러면 3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나머지 각들 135도일 때는 얼마가 될까? 그리고 270도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360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135도는 어떻게 될까요? 180에 135의 비율이니까 180분의 135를 하면 4분의 3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파이에 대해서도 4분의 3배. 자, 그러면 270도는 180도하고 비교했을 때 몇 배가 된 건가요? 그쵸? 2분의 3배가 된 거죠. 그럼 파이에도 2분의 3배가 되면 되니까 2분의 3파이. 180도에서 360도로 가면은 딱 2배가 된 거니까 파이에 대해서는 2파이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아주 자주 나오는 이런 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방법,
또 60분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호도법의 일반각. 우리가 앞에서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일단 정의를 하고 지나갔는데 호도법에 대해서도 이것을 일반화할 수가 있겠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일반각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가 아니라요. 얼마였냐면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나머지 양의 각으로 표현을 했었다.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건 정수고요. 360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한 호도법으로 생각을 해준다면 2파이에 해당이 되는 값이죠. 그래서 2파이에다가 n이라고 하는 정수를 곱해주고 그 나머지 양의 각을 세타라고 한번 나타내보자. 알파 대신에 세타를 쓴 거예요. 그래서 n은 정수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2n파이 더하기 세타로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제 5번을 보죠. 예제 5번에서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구하시오. 자, 일반각을 호도법을 이용해서 나타내라. 자, 그럼 A번에서 자, 2분의 13파이.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각도 우리가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각을 표현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360도를 우리가 2파이라고 얘기했죠. 2파이에다가 몇 배수를 한 다음에 나머지를 양의 각으로 해서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2분의 13파이면 일단 몇 바퀴인가요? 얘를 이제 지금 2분의 13이란 숫자 자체를 보면은 대분수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되죠? 6개에다가 2분의 1이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6파이만큼 그러면 2파이 3배니까 3바퀴가 돌아갔다는 소리네요. 그죠? 이렇게 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를 5x라고 본다면 하나, 둘, 셋 3바퀴가 돌아가면 이게 이제 2파이 곱하기 3에 해당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나머지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가면 이 각이 의미하는 게 2분의 13파이가 되니까 지금 위치는 여기에요. 그죠? 즉 다시 얘기하면 2분의 13파이의 위치는 2분의 파이하고의 위치랑 사실상은 같죠. 동경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한 것뿐이죠. 그래서 여기에 3이라고 하는 정수가 들어가 있고 2분의 파이 역시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는 작은 각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B번은 자, 마이너스 4분의 7파이.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우리가 2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정수를 곱하는데 이 정수는 양의 정수 또는 음의 정수 다 가능하다. 단 뒤에 더해지는 수만 양의 정수로 표현을 해라. 양의 값으로 표현을 해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2파이가 되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 4분의 7파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4분의 8파이에서 마이너스 4분의 8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을 더해주면 정확히 마이너스 4분의 7파이가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4분의 8파이가 마이너스 2파이니까 2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만큼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남은 4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4분의 7파이의 위치하고 4분의 파이의 위치는 사실 동경은 같겠죠. 그림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5x하고 동경하면서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7파이는 2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를 음의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이게 음의 방향이었죠. 이렇게 한 바퀴. 그 다음에 얼마를 더한다?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는 몇 도다? 45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이만큼이 이동된 이 위치에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60분법하고 호도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각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삼각함수에 앞서서 삼각비부터 시작할게요.